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미국은 알고 있었나? (10월 26일) 밤 주한미군과 주한미국 대사관의 동향을 살펴본다. 당시 주한미 8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이며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기도 했던 위컴 대장은 지휘관 회의에 참석차 미국에 가 있었다. 연합사 사령관을 대리하고 있었던 이는 유병현 연합사 부사령관이었다. 유 대장은 미 8군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정승화 총장의 연락을 받고 육군 본부 벙커로 갔다. 여기서 김재규가 미국에 대한 보안을 강조하기에 유병헌 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서울의 특성상 내일 아침에는 시민들이 대통령 서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일성이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김일성이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김재규는 말이 없었다. 유병현 대장은 연합사 사령관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우선 전화로 참모장 에반 W. 로젠크랜스 공군 중장을 불렀다. 유 대장은 연합사 주요 참모들의 비상 소집을 지시했다. 그리고는 연합사 작전차장 이민영 소장에게 근무체제를 작전상황실 체제로 변경하고 비상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유병현 대장은 이날 여러 번 연합사 벙커와 육본 벙커 및 국방부 사위를 오고 갔다. 밤 10시 30분을 넘어서 정부 요인들이 국방부 장관실로 옮겼을 때 유병현 대장은 최규하 총리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우선 미 본국과 협조하여 데프콘3를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령의 근거로서 대통령의 유고 사실을 알려주겠습니다. 미 7함대를 한국 작전 수역으로 끌어오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조기 경보기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병력의 한국 증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치를 취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최규하 총리와 함께 있던 서종철 안보특보가 유 장군 빨리 내려가서 조치해 주시오 라고 했다. 유병현 대장은 최규하 총리에게 경례를 붙이고 연합사로 향했다. 연합사 벙커에는 로젠크랜스 참모장, 미 8군 사령관 정치담당 보좌관 제임스 H. 하우스먼, 미 CIA 서울 지부장 로버트 G. 브루스터가 나와 있었다. 유병현 대장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참모장에게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무회의가 소집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군은 내각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참모장은 한시적인 유고인가? 라고 물었다. 유병현 대장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고의 내용은 사망이란 사실을 간접 화법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유병현 대장이 주재한 회의는 동판으로 밀폐된 방에서 진행됐다. 미군은 1급 비밀을 의논하고 통화할 때는 도청 방지를 위해서 이런 방안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유병현 장군과 미군 측은 대통령 유고의 유고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incapacitated, 기능 정지라고 하기로 했다. 유병현 대장은 미국 측에게 우선 사태 진전을 보고하기로 했다. 동판실에서 미국 합참 상황실을 불렀다. 이 상황실은 미국 국방부 건물, 즉 펜타곤 지하실에 있었다. 유병현 연합사 부사령관은 미 합참 작전국장을 전화해 나오게 했다. 이 전화는 미 8군 사령관을 지냈고 그때는 육군 참모 차장으로 가 있던 배시 대장과 태평양지구 사령관에게도 연결돼 일종의 전화회담같이 됐다. 유 대장은 미리 초안을 잡아둔 대로 미국 정부가 취해줬으면 하는 요점들을 유창한 영어로 불러주었다. 배시 대장은 유병현 대장과는 함께 한미연합사 창설 공동위원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배시 대장은 유 장군이 이때 거기에 있어 안심이 됩니다 라고 말했다. 유 대장은 한국 측에서 공식 발표가 있고 나서 1시간 뒤에 미국의 조치사항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외국에서 정변이 일어났을 때 미국 정부가 너무 일찍 태도를 밝혀 미국 정보기관이 개입됐다는 오해를 산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 합참 상황실은 박정희 유고라는 이 특급 정보를 즉시 백악관 지하실에 있는 상황실에 보고했다. 상황실에서는 이 정보를 카터 대통령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그때 카터는 오하이오주의 우주비행사 출신 상원의원 글렌과 요담하고 있었다.
카터는 박정희 유고를 글렌 의원에게 알렸다. 글렌은 요담이 끝나고 나와서는 기자들에게 이 정보를 전했다. 박정희 유고 기사가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 이전에 미국에서 먼저 보도되어 국내로 들어온 이유가 이것이다. 유병현 대장은 미 국무부의 협조를 받으려면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서 사태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참모장 로젠크레스 중장에게 국무부가 발표해줄 성명서 요지를 구술시켰다. 이런 종류의 문서는 글라이스틴 대사를 통해서 보고해야 한다. 유 대장은 참모장을 시켜서 글라이스틴 대사 집으로 전화를 하게 했다. 이때가 자정 무렵. 그때까지도 대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자신이 직접 승용차를 몰고 대사실로 나와서 도청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통신실에서 국무부로 긴급 전문을 쳤다. 최근 비밀이 해제된 미국 측 문서를 읽어봐도 미군과 미 대사관이 이날 유 장군이 전해준 정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 국무부가 한국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미국 언론이 글렌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박정희 유고를 보도하기 시작한 직후인 한국 시각 27일 새벽 4시 30분이었다. 김성진 문공부 장관이 대통령 유고를 발표하고 이것이 새벽 5시부터 국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기 30분 전이었다. 이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는 이 사태를 한국 국내 문제로 간주한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성명서는 또 한국 사태를 이용하려고 드는 외부 세력의 기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조약상 의무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라고 천명했다. 27일 새벽 6시 글라이스틴 대사는 국무부에 보낸 긴급 전문에서 유병현 연합사 부사령관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각과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통보해왔다. 유 장군은 문관에 의한 군부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하고 계엄령을 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오전 9시에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도 유병현 장군이 알려준 대통령 죽음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졌다. 유병현 장군은 이것은 군사 쿠데타가 아니며 군부는 내키지 않으면서도 사태를 장악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글라이스틴은 유병현 장군은 우리와 상대하는 데 있어서 매우 협조적이고 솔직했다고 보고하면서 유 장군은 문민 통치의 지속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알렸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27일 아침 8시에는 총리 공관으로 찾아가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다. 대사는 그 대화 내용을 국무부로 보고했다. 대사는 이 전문에서 최규하 권한대행은 갑자기 자신에게 부과된 짐의 무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면서 지금까지 만났거나 만날 한국의 고관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나라에서 가해졌던 정치적 상처를 치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라고 보고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국방장관과 3군 참모총장들을 포함한 군부 전체가 단합돼 있고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또 나는 자정에 모종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통보를 받았고 새벽 2시 무렵에는 사건의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사태 진전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준 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했다고 전문에서 밝혔다.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는 박 대통령의 죽음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되었으리라는 판단을 했다고 국무부에 보고했다. 나는 본국에서 귀임한 날로부터 박정희의 죽음에 이르는 며칠간 한국 정부 내 여러 요인들로부터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으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참모들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듣게 됐다. 그래서 이 사건 소식을 접하자 즉각적으로 군사 쿠데타라고 생각했었는데 공모자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이 판단을 바꾸게 됐다. 나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김재규의 지도에 따라서 대통령을 제거하고 권력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분고분한 후계자를 선정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김재규는 박 대통령의 강경책이 공화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판단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 전문을 읽고 있으면 글라이스틴 대사가 이런 종류의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27일 아침 글라이스틴이 요청하여 대사관에서 맨 처음 만난 한국 측 장성은 합참 전략기획국장 손장래 소장이었다. 손 소장은
자주 국방 건설 사업의 군내 실무 책임자였다. 거의 매월 한두 번꼴로 대통령에게 사업 진도를 보고하던 그는 글라이스틴 대사도 만나고 있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손 장군을 통해서 자주 국방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날 손 장군은 글라이스틴 대사가 올 것이 왔다는 자세로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대사는 이 사태를 혁명적 상황 또는 민주화를 위한 발전적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손 장군은 박정희의 서거에는 미국의 정치적 작용이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1977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여당 정부 합동연석회의에서 대비책을 보고했던 손 장군에 따르면 철군 반대 시위를 조직하자는 말이 나오자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자주국방을 건설하고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국가의 채통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박정희가 말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은 미국과의 대등한 자주적인 국가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우리 민족사에서 김유신이 대당 결전으로서 통일신라의 자주와 독립을 지킨 이후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강대국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승만의 대미 자주 노선은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박정희의 자주 노선은 국방력 건설을 근거로 시도된 것이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카터가 하려는 대로 주한미군이 빠지고 한국이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독자 노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4만 명을 주둔시킴으로써 예비군을 포함하면 300만이 넘는 잘 훈련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었다. 이 막강한 군사력은 미국이 소련과 대결하는 세계 전략에 있어서 유럽의 나토 군사력과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에 의하여 가속도가 붙게 된 박정희의 자주국방 정책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서 중대한 수단 하나를 없애는 일이었다. 미국 군부는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약 3년간 끈질긴 노력을 한다. 미국 정보기관은 그동안의 북한 전력이 엄청 과소평가됐다는 보고서를 냈다. 대시 미 8군 사령관은 김재규 부장에게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방위력 보완 협상을 할 때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라고 가르쳐주기도 했다. 한국 측이 요구하는 보완 예산이 너무 많아 차라리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카터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측을 이용한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카터가 포기한 것은 박정희의 반대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 군부, 정보기관, 제항군인회, 군수산업체, 공화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1979년 6월 말에 있었던 카터와 박정희의 만남은 박정희의 정치적 약화 또는 권력으로부터의 배제를 미국 정부의 의지로서 굳히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 측이 박정희의 당돌한 인물됨과 그의 자주국방 의지가 견고한 것임을 확인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 직후 포항에 내려온 박정희는 포철 회장 박태준에게 말했다. 내가 카터에게 자주국방 정책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더니 화를 내고 나가버렸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나도 각오해야겠어. 미국은 박정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국내에 많이 갖고 있었다. 야당, 학생 등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원과 비호, 김재규 등 박정희 측근에 대한 설득 작업, 주한미군을 이용한 한국군 수뇌부 설득, 미국 언론을 활용한 인권 문제 거론. 박정희가 저런 식으로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면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여러 번 받았다는 한국군의 한 핵심 인사는 특히 김재규는 글라이스틴 대사, 브루스터 CIA 지부장, 위컴 사령관의 집중적인 공략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나에게 박정희의 후계자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고 지나가는 말처럼 김재규는 우리말을 잘 알아듣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김재규에게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사주를 할 만큼 순진하지 않습니다. 김재규가 대통령을 제거하고 집권을 하면 적어도 미국이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증 정도는 갖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사망하자마자 최규하 정부는 유신 헌법 개정을 선언하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유신을 비판하게 된다. 이것은 박정희 주변부터가 이미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닌
미국적 자유민주주의 논리에 설득돼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김재규에 대한 글라이스틴, 브루스터의 설득 작전이 박정희 거세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글라이스틴 대사가 김재규의 범행 소식을 접하고는 즉각적으로 군사 쿠데타라고 생각했고, 김재규가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킨 뒤 기존의 권력 구조는 유지한 채 후계자를 고른다는 계획을 추진했을 것이다 라고 서둘러 짐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김재규가 1979년 11월 8일 합수부에서 진술한 집권 구상은 이러했다. 육군 총장을 설득 또는 협박하여 혁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의장에는 본인이, 부의장에는 국무총리를 임명한 뒤 현 정부의 기존 조직을 최대로 활용하고 본인은 대통령에 출마하여 김재규 구상과 글라이스틴의 선입견, 그 사이의 유사성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인가? 혹은 김재규가 쿠데타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는 정도의 계략적인 파악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